이 태극기가 옆으로 안 퍼지나? 연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락행상 웬 말이냐. 백마타는 동방등굴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루가자. 백두산을 넘어서서 전해주러 러시아로 당군도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백마타는 동방등굴 허경영을 앞세워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루가자. 박수. 태극기를 이렇게 꽉 차게 할 수는 없나? 이게 이런 태극기를 우리가 안 보다가 보니까 이것을 요만큼 오게, 이 글자는 한 줄로 넣어버려도 되고, 아래비로 안 넣죠. 저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 노래가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르게 돼. 우리 국민이 지금 맨날 전라도 경상도 싸워서 그래서 내가 저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저 만주도 뺏기고 저 몽고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올라가서 이제 본전을 찾아야지 이제. 뭐 어떤 장사속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이 대서양 시대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슬람 세력권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시대에 와요? 정력 시대는 태평양. 이제 우리 태평양 시대. 태평양이 이제 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일본, 한국, 중국 이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와 있는 한국.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 세계 열강이 유엔 본부도 내가 25년 전에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새 국회의원들이 유엔 본부를 가져와야 된대. 판문점으로. 그 나와서 안 나왔어? 그 뉴스 나왔죠? 그래서 나는 그 이상하다. 그 유튜브에 막 나와. 김월동 의원도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고. 또 누구지? 김동길 교수도 또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걸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맞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가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되겠나 보지. 그러면 오늘 강의 제목을 적어 놓고 뭐 또 이야기를 해야.
뭐 재미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상균 그 사태가 있고 해서 요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짚어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요걸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자본주의를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자본주의를 이대로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허경영의 중산주의 경제론이라는 책을 곧 내놓게 돼요. 중산주의 경제론. 이건 이제 전 세계가 내 걸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중산층 위주로 경제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부익부 자본주의는 재벌 위주로 경제 체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재벌이 돈을 싹 모아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돈을 싹 모아가지고 재벌들을 싹 돈이 올라가면 전부 재벌 올라가죠. 그러면 재벌이 싹 모아가지고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버려요. 해외에다가. 그러면 그 돈이 우리나라 오려면 1000년이 걸려.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한번 나간 돈은 우리나라를 안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은 해외 사람들이야. 해외. 그 돈은 우리나라 가져오면 노동자들 임금, 데모, 목숨 걸고 달라들죠. 뭐 대통령이고 뭐고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노조가. 한국 노총은 좀 괜찮은데 민주노총은 너무 투쟁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해외로 도망가요.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의 개성공단의 근로자 월급이 얼마예요? 15만 원. 북한의 남자 여자 근로자 월급이 15만 원, 700불이야. 월 700불이야. 근데 우리나라 노조 데모하는 민주노총 있는 사람들 월급이 얼마요? 연봉이 월급이 약 900만 원. 근로수당까지 해서 그죠? 그러면 이거 데모 이런 인부들 써가지고 이 공장 차릴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전부 해외로 가져가요. 월급 30만 원, 15만 원 이런 북한이나 미얀마나 월남이나 중국이나 월급 싼 데로 가겠어 안 가겠어요? 종업원을 몇만 명 써야 되는데 그 월급이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해외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키르기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애를 안 낳아가지고 나중에 순한국종은 거의 없어져.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0만 원 줘야 된다. 강력한 출산 정책. 아니 6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58년도에 나온 사람이 58년 개띠죠. 그러면 이 60년대에 뭐 해서 베이비붐 세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80년대 베이비붐 세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베이비붐은 20년마다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2000년에 베이비붐 세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2020년에 베이비붐 세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실수하고 있냐면은 2020년에 베이비붐 그러니까 20년마다 해주면 항상 인구가 노인이 30% 젊은 사람이 30%, 어린애가 30% 이렇게 맞아가요.
요게 30년마다 20년마다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요때 대통령 나와가지고 결혼하면 1억 줘서 베이비붐 세대 안 만들면 우리는 이 사이클 잃어버린다 이거. 한 번만 건너뛰면 나라 망한다. 우리 경제는 몰락한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뭐고 정치인이고 뭐고 저놈은 미친놈이다. 결론이 그거야. 왜 결혼하는데 1억을 주느니까. 그러면 너가 한 20, 30년 있어봐라. 우리나라 망한다. 딱 그랬더니 요때도 통과. 요때도 통과. 지금 202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내가 요때 2012년에 18년에 대통령이 되면은 맞아 2019년에 대통령 된다면 이거 가능하지. 3번을 건너뛰면은 노인 인구가 80%, 젊은 사람이 20%, 이 중에서 한국 사람은 5%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 사람들 전부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이 20%인데 그중에 15%는 외국 사람이야.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 우리나라 미래를 훤히 보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어지러워요. 그런데 지금도 결혼하면 1억 준다. 내가 이제 지금은 3억이지. 1억에다가 주택자금 2억. 그러면 3억을 주잖아 현금을. 그러면 이 3억을 주는데 지금 내가 18대 대통령 19대 대통령 돼가지고 만약 실행해도 2020년 베이비붐 세대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3번을 건너뛰어 버려. 3번을 건너뛰는 거야. 이거 말이 돼요? 옛날에는 1940년에 전쟁 나기 전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거든. 요게 꼭 20년 터울이야. 그거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요. 요거 안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요. 갈수록 실업자 나오고요. 나중에는 노동자들이 데모 할아버지를 해봐. 재벌들이 웃어요. 야, 너한테 더 이상 안 썩는다. 우리는 수급만 하면 돈 거다가 해외에다 투자해. 내가 미쳤다고 대한민국 땅에다 공장 만들던 너희 같은 꼬라지를 쳐다보겠냐? 재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너희 같은 꼬라지 먹여 살려고 내가 돈 버는 줄 아냐? 야, 기다리는 배고픈 아주 순수한 사람들 해외에 얼마든지 있어. 사업하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 대한민국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애국자야?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은 값이면 좋은 소리를 해야 돈을 투자할 거 아니야.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15배가 비싸고 말은 되게 많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했다면 맨날 대통령 죽여라. 뭐 저 쳐들어가자. 뭐 정부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 맡겼다가 회장실에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회장을 거꾸로 묶어놓고 말이야.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월급 여기서 월급을 1억을 넘어서겠다. 요거 조금 더 올리겠다고. 노동법을 못 바꾸겠다. 이렇게 나가면 지 자식들이 나중에 전부 실업자가 돼요. 지금 우리가 조금 덜 받는 것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내 자식들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기업하는 재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 비율을 맞춰줘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나는 좌파편도 아니고 우파편도 아니야. 하늘에서 온 사람이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니까 이 종자가 좀 많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너무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대치동, 도곡동 아파트 값이 내려가겠어 안 내려가겠어? 여기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전부 여기 살아. 그 부자들이 강남에 살아요.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 해야 안 해? 하니까 관리비 내고 뭐 애들 유학 보내고 집이 큰 게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집 팔고 조용한 시골로 가버려. 관리비 내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래 안 그래? 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 유학비 대느라고 쫄딱 망했으니까 중산층이. 그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전부 내놨네. 그러면 이제 도곡동 대치동부터 아파트 값이 떨어져. 그러면 강남 신화가 없어져 버려. 점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내려오면서 일본과 같이 되는 거야. 30년 전에 일본. 그냥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누가 아파트 들어가겠어요? 나중에는.
아무리 정부가 막 아파트 지어놓고 금융 지원을 잘해주고 해도 들어갈 사람이 있나? 노인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조용히 한 10대 평이면 돼. 혼자 부부가 혼자 있을 텐데 이제 뭐 자식도 다 해외 나가버리고 집에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뭘 집을 큰 걸 가지고 있어. 다 내놨네. 그 나라는 조용히 망해요. 그래서 그 전주곡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내가 북행열차를 저 북행열차 이름이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앞으로 제목 바꿔. 네. 세계통일 북행열차 행진곡. 네. 행진곡으로 바꿔. 네. 알겠지? 네. 노래가 아니야 저거는. 네. 우리 민족이 나가는 저게 군합 워커발 소리야. 행진곡이야. 힘있게. 네? 알겠어요? 네. 그렇게 세계통일 북행열차 행진곡. 남행열차는 뭐라고요? 남행열차는 뭐라고? 남행열차는 피난열차다 이 말이야. 남쪽으로 가봐야지. 바다밖에 더 있어? 네. 남행열차는 피난열차야. 그 옛날에 6.25 때는 남행열차를 탔지. 그러나 남행열차를 타면 안 되겠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죄야? 소요죄야. 이거 뭐야? 집시법이야. 소요. 이거는 형법 115조야. 그래, 이거는 뭐 징역 1년부터 10년까지지. 그래, 안 그래요? 벌금 1,000만 원. 그러면 이런 소요죄는 한상균이한테 이제 소요죄를 해보겠다 지금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소요죄가 되든 집시법 해서 징역 1년을 받든 소요죄로 징역 10년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은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져. 우리는 더 이상 임금을 100만 원 받는 비정규직 150만 원 받는 사람이 70%인데 저 임금 월 한 1억 정도 받는 연 1억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데모를 전부 주도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 단단한 공무원. 이제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조가 그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요? 월급 제대로 받는 철밥통들이야. 그거 자기들 권리를 너무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뭐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표도 받아야 되니까 뭐 그 사람들 내가 크게 뭘 하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요죄를 적용받을 만큼 내 자식들이 전경으로 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빨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상규는 무슨 상이죠? 아니 이건희는 내가 무슨 상이라고 그랬어요? 왕금이 상이죠. 에? 왕금이. 한상규는 무슨 상일까? 아는 사람? 에? 아 여러분들이 한상규를 봤잖아. 오양상 같은. 뭐? 내가 보기에는 오양상 같은. 매상이야 매상. 알겠죠? 매상이야. 몸이 크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 몸이 작잖아. 그죠? 몸이 작으면서 눈이 쪽 찢어져 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 노조 민노총 위원장까지 올라갔지. 그래 안 그래요? 매는 새 중에 그래도 우두머리야. 독수리의 일종이잖아. 그죠? 근데 좀 작은 거지. 독수리는 크고. 전두환은 독수리상이에요. 독수리는 대머리야. 저 돌아오시는 분이 대머리인데 저 독수리상이지. 독수리상이 아니지. 근데 독수리는 대머리인데 한상균이는 매상이야. 이건희는 왕금이상이야. 그게 뭐가 달라요? 매상은 뭐가 달라? 매는 말이야. 한 번 잡으면
안 놓아요. 딱 보고 있다가 한번 내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한번 내려가면 그냥 낚아채. 왕거미는 가만히 앉아있어 안 있어요. 그래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지쳐가 죽었을 때만 가서 건드려. 살아있을 때는 절대 건드려 안 건드려. 이거는 죽은 것만 먹어요. 거미줄에 걸려가 힘 다 빠졌을 때 가서 뜯어먹어. 이 사람은 죽은 거 절대 먹어 안 먹어? 산 것을 먹어요. 반대죠, 반대. 예, 이 사람들은 산 고기를 뜯어먹어. 왕거미는 죽은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우리를 갉아먹는 게 왕거미야. 이거 매는 단순해. 이거는 수단이 머리가 아주 수가 높아요. 그래서 왕거미는 재벌인데 이건희가 작업복을 입고 노조위원장이 돼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한상균 같을까요? 안 맞죠, 이상하게. 안 맞아요. 또 이건희 아들 이재룡이 맞아요? 안 맞죠. 그 사람은 공작상이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이 한상균이는 이 한상균이만 매상이 아니라 노조 간부들이 매상이 많아요. 매상이 많아. 목적을 단번에 이루려고 해. 그럼 됩니까? 목적을 단번에 이루려고 그래, 단번에. 근데 자기들이 목적하는 게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해외로 나가달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투쟁하는 게 전국의 비정규직을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까? 자기들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까? 예. 비정규직이나 직장이 없는 대학생들이 몰려서 데모를 한다면 내가 그 앞에 나가요. 내 대통령 만들어주면 너가 다 직장 100%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직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직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보면 야, 연 1억을 받는데 자기들 평생 월급이네.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 평생 월급을 한 달에 받는 사람들을 1년에 받는 사람들이 왜 데모하노?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황골탈퇴해가지고 진정 국가를 원한다면은 정부와 대화를 해서 한국노총은 들어와서 안 들어왔습니까? 한국노총은 좀 정부하고 대화하죠? 민주노총도 정부와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정부는 재벌과 노동자 중간에 있어, 없어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정부는 재벌과 노동자 중간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정부가 무조건 재벌 편을 드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본주의는 부익부가 멈춰 안 멈춰? 안 멈춥니다. 돈은 수증기와 같아가지고 올라가 안 올라가? 돈은 수증기다. 그럼 수증기는 올라가죠? 그러면 위에 수증기가 왜 구름이 되죠?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김 고모님. 결정이 되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서 왜 구름이 돼? 그게 기온이 차니까요. 수증기가 결정이 되죠. 그건 틀렸고. 딴 사람 아는 사람. 에? 수증기가 왜 구름이 되냐고.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틀렸고. 통과하지 못하지. 여기 우리 저 젊은이들. 수증기가 왜 구름이 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보면 어지러워요. 왜 그런 거 상식적인 걸 모르니.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다가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먼지가 있어야 돼. 맞아요. 먼지에 의해서 얽혀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공간에 있어줘야지, 허공에. 그러면 거기에 먼지의 수증기가 맺혀 안 맺혀? 맺히면서 점점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미세먼지는 올라가서 위에서 이 물을 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일조를 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이 너무 맑아버리면 먼지가 생겨 안 생겨? 그럼 구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알겠죠? 어? 비가 오려고 하면은 구름이 끼려고 할 때는 일정한 먼지가 작동을 해. 그래가 그게 습기가 올라가서 먼지하고 얽혀. 그럼 얽히면 정체가 돼버려. 구름이 되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만들 때 사우디아라비아 저는 고비 사막도 있는 거예요. 사막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으세요. 왕금이는 왕금이의 이 칩을 자세히 보면 반도체 같이 생겼죠? 네. 반도체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꿈인가요? 도체죠, 그죠? 도체지. 그러면 유리나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도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이 부도체와 반도체와 도체는 굴이나 우리 인체나 웬만한 나무나 자연은 도체죠. 그 중에 부도체라는 건 유리나 다이아몬드나 전기가 안 통하는 거. 반도체는 여기 반도체 뭐가 들어가요? 도자기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기에 원래 부도체가 세라믹인데 세라믹이나 도자기나 유리나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나 이런 건 전부 부도체야. 그런데 반도체에도 도자기가 들어가요. 또 세라믹이 들어가서 전기가 좀 덜 통하게 만들어버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부탁한 데가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반도체죠. 반도체 사이에 이게 개견자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가 생겼으면은 여기에 개견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기형인가요? 그래서 기형이야, 기형. 기형. 반도체가 일어난다. 그래야 기형에다 공장 만들었다 그랬잖아. 기형이 도자기, 세라믹이 나오는 데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기형이 반도체를 만들기 아주 좋아. 그 도자기 원료가 좋아서 기형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듭시다. 그래가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이와 같이 이 반도체가 거미줄 같이 생겨서 안 생겼어? 생겼네요. 이 사람이 왕금이야. 상이. 거미줄을 딱 반도체를 쳐놨고 그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놈의 돈이 쭉 올라가다가 부익부가 계속 멈추잖아. 그러면 이 구름이 점점 커져 안 커져요? 커지는데 자연은 이게 커지면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게 돼 있어. 그 자리로 내려와. 근데 우리나라 재벌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돈이 점점 자본주의는 커져 안 커져? 그래가 나중에 노동자들, 이 민주노총 한상균이나 이런 노동자들을 토사구팽 시키는 거야. 실컷 토끼 잡아오고 나면 돈 벌고 오고 나면 그 돈 벌어온 노동자를 삶아가지고 먹어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기들에게 돈을 벌게 해온 노동자와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당신이 우리를 돈을 벌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회사에다가 애들 갖다 노는 유치원도 만들어주고 주부가 여기 책상에 앉아있으면 애가 여기서 놀게 해주고 유모차 갖다 놓고 애가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해주고 그 근무하는 사무실이 주부가 집에 있는 응접실처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주부들끼리 막 이 여직원의 애도 여기 돌아다니고 이 여직원의 애도 돌아다니고 거기에 애들 먹는 음식도 있고 막 유모가 봐주는 여자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직장 만들어줘야 돼 안 돼?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동자들을 갖다가 사람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애 맡기는 비용 들어가. 누구 집은 학원 가는데 우리 집에는 학원을 못 보내. 그러니까 한상균이라는 이 사람들 밑에 월급은 몇백만 원 받으니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돈이 남아 안 남아?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뭐 900만 원을 한 달에 900만 원을 받는다. 1년 연봉이 1억이다. 그래 봐야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저 다른 사람처럼 애들 학원도 좀 보내보자.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돈이 모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만 한상균이만 뭐라 하면 되겠어요 또?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경영의 중산주의 경제론이 등장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도 욕할 수가 없고 이 사람도 욕할 수가 없는 거야. 위에서 정치를 청와대에서 잘못해버리면은 이 사람도 아무리 줘봐야 모자라. 애들 과외비도 안 돼. 월급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누구 집 사람은 아니 그 중력 집안은 애를 갖다 학원 보내는데 나는 말이야 노동자라고 월급 받아가 애 학원 보내고 나면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도 애들을 공부시켜서 나중에 저런 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겠어 안 만들고 싶겠어?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고 싶지. 유학도 보내고 싶지.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역부족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욕구가 올라가 안 올라가? 욕구가 상승되는 거야. 인간의 가장 밑에 욕구가 뭐예요? 인간의 가장 욕구가? 에? 인간의 가장 밑에 낮은 욕구가 뭡니까? 성욕. 제일 밑에 있는 욕구가 첫 번째가 생존 욕구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직장에 다니면 생존 욕구는 돼야 안 돼? 그게 해결이 되죠? 그러면 생존 욕구가 되면 조금 올라가 그래프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야? 안정.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생존이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월급 그만큼 받는 데서 그 안정에서 끝나요? 안정이 되면 뭐가 나와요? 애정 욕구가 생기는 거야. 우리 김 고모님이 생활이 안정되면 바람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돈이 아주 쪼달리고 이러면 바람을 못 피우는데 생존 직장이 있어. 안정이 됐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뭐가 돼? 애정 행각을 하게 돼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애정 행각도 하고 싶은 거야. 자기들도 사람 대우 받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로 물건 만드는 기계가 아니야.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있단 말이야. 애정 다음에 무슨 욕구가 있어? 그 위에? 존경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 학원 보내가 서울대학을 보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막 존경하잖아. 맞아. 이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애들 과외를 시켜야 되겠는 거야. 돈은 없는데 노조 그 월급 한 달에. 근데 남들은 당신은 비정규직보다 월급이 많지 않느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걔들은 그러면 아예 그냥 인간 거지같이 버러지처럼 살지만 자기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추구했으니까 안정은 됐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은 존경을 받고 싶은 거야. 자기 아들 대학 다 보냈다. 늙어서 내가 쟤들 대학 다 보내가 장가 보냈다. 이 소리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한상균이를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한다 이 말이야. 이해하는데 이것이 폭력으로 가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요. 월급을 얼마를 받든 그게 많다고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북한 근로자는 한 달에 15만 원 받는데 자기들은 한 달에 700만 원을 받는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따지는 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왜 폭력을 휘둘러서 군대 간 애들을 전경을 두들 패냐 이거야. 왜 새 파이프를 준비해서 이 연약한 인간을 주먹으로 하면 때려도 마누라가 죽어버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젊은 이런 학생을 갖다가 파이프를 들고 등장하냐 이 말이야. 파이프를 준비했다는 그 자체가 사형감이야. 맞아요. 아니 소나 돼지를 파이프로 때리는 놈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응? 어떻게 인간을 향해서 새 파이프를 준비해가지고 시위 현장에 가냐 이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용납이 됩니까?
나는 이런 욕구는 이해한다 이 말이야. 맞아요. 우리 애도 학원 보내고 싶고 우리 애도 내가 노동해가지고 조선소에서 노동해가 자동차 공장에서 내 차 조립 평생 하면서 내 애 대학 세 놈을 보냈다. 그 존경받고 싶겠지. 그래 안 그래? 고생하는 거 이해한다 이 말이야. 월급 많아도 쓸 거 없다는 거 이해해. 그러나 왜 나무 자식을 갖다가 이제 군대 간 애를 전경으로 있는 어린애를 그거 주먹으로 때려도 죽는데 그걸 갖다가 쇠파이프를 만들어가고 그거 가서 걔들 도시락이 잔뜩 들어있는 버스를 뒤집어 엎어가 도시락이 날아다니게 하고 애들은 하루 종일 굶고 밤늦게까지 애들이 골병 들고 그러면 애 군대 보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존경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욕구가. 존경받으면 다섯 번째 무슨 욕구가 나와요? 존경이 명예야. 이 마지막 욕구가 있어. 이게 뭐요? 자 봐요. 이게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해. 그러면 최고로 존경하는 빌 게이츠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가보니까 빌 게이츠 만나러 기자가 딱 가보니까 빌 게이츠가 워싱턴 달라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타고 옷을 싹 바꿔 입고 어디로 가요. 그래 기자가 저 사람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리 옷을 작업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탁 끼고 비행기를 타고 혼자 갈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가.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몰래 따라가 봤어. 어디 갔을까요? 알았네. 알아맞힐 사람. 네? 맞아. 박수. 인도에 가가지고 명상센터 가서 자아를 실현하겠다고 앉아있는 거야. 맞아요. 아니 미국에 있는 것보다 인도에 가서 빈몸으로 작업복 입고 명상센터 가서 그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앉아있는 게 속이 편다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의 재벌들이 어디 가요? 자아 실현하러 인도로 한국으로 와서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해요. 왜 그러냐? 내가 이걸 다 이루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더라 이놈의 존경이. 애들은 다 떠나버리고 빌 게이츠도 집에 가니까 지 혼자밖에 없어. 그래 마누라는 뭐 그리 바쁘다고 못 그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가버리고 집에 가니까 대화해주는 사람은 강아지 새끼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인생이냐. 근데 통장을 보니까 내 자산이 70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 자기한테 옛날에 단칸방 살 때는 그 빌 게이츠 마누라가 도선도선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돈 버니까 마누라가 내보다 더 바빠. 집에 가서 마누라 얼굴 한번 보는 거는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마음이 허전해하네요. 야 이게 존경이 다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누구야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의 돈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딜 가겠어요? 야 조용한 절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늙은 중하고 앉아가지고 스님하고 앉아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속이 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허경영이 만들어낸 허경영 명상센터 가가지고 조용히 여러분들 명상하고 공부하겠죠? 그것이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경지야. 인간 욕구의 끝은 여기에요. 즉 지금 허경영의 강의를 듣는 게 최고의 욕구야.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어제 내 카나다하고 미국 호주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미국에서 전화 온 사람이 1시간 동안 전화를 안 끊는 거야. 미국에서 아침 9시 15분이래 거기가. 저녁 9시 15분. 근데 나는 아침 10시쯤이었거든. 이거 여기 강의들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화를 끊어야지. 그래서 내보고 이래요. 한 달에 자기 지지 허경영 총재가 팟캐스트에서 이봉규하고 인터넷 하는 걸 봤대요. 인터뷰하는 걸. 그걸 듣고 허경영 총재에 한 달에 10만 원씩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내한테 그걸 만들어주고 갈 거래. 그 나이가 한 50대였어요. 50이 좀 넘었어. 근데 미국 법무부에 근무한대. 그래 한국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해가지고 미국 공무원이야. 그래서 자기가 꼭 한 달에 10만 원씩을 허 총장님한테 줘야 되겠는데 한국으로 갈 거래. 하고 와서 해드리고 가겠대.
그 겟을 해놓고 그러냐고. 1시간을 전화를 안 걸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내 유튜브를 봐라 막 이랬거든. 그 유튜브를 들어갔다는 거야. 그걸 쫙 보고 나서 자기가 마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대요.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대한민국이 싫어서, 대한민국 땅이 싫어서 이민을 갔다는 거야. 그랬는데 대한민국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허경영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봉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래. 그 사람 잘 알더라고. 그러면 그 이봉규의 팟캐스트를 미국에서 항상 듣는데, 근데 서른도하고 허경영이 나와가지고 하는 걸 다 들었대요. 내가 그날 서른도하고 같이 나갔어. 서른도, 이게 서른도 명함이야. 서른도시. 나도 노래를 하고 서른도도 노래하고 나는 추풍령 부르고 서른도도 노래하고 다 했지. 그런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봉규 선생을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 그걸 듣다 보니까 허경영 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자기가 듣고 쇼크를 받았대. 그러면서 희망이 생겼다는 거야. 야, 이제 우리 한국이 뜨는구나. 허경영 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이 다시 보인다는 거야. 자기가 처음에 영주권 받는데 몇 년 걸리고 또 시민권 받고 이래가 미국 국민이 됐는데 한국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허경영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야, 이거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야. 야, 한국이 희망이 있구나.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나를 만나러 오겠대요. 그래서 1시간 전화를 안 끊으면서 이 전화 요금이 무진장 많이 나오는 거래. 그러시냐고. 근데 나는 제발 좀 빨리 끊으면 좋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계속 통화를 하셔. 그러면서 내가 듣는 칭찬이라는 칭찬은 다 들었어요. 싹 다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칭찬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정말 금상첨화고 대통령이 안 돼도 인류의 스승으로 자기는 모시겠다는 거야. 그러냐고. 하여튼 내가 태어나서 그 사람 나이는 뭐 한 50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칭찬을 1시간 동안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나를 갖다가 옛날에 나를 어떻게 봤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대요. 이봉규의 팟캐스트를 보기 전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약간 좀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거야. 그런데 졸지에 바뀌어가지고 돈을 매달 자기가 죽을 때까지 10만 원씩을 꼭 기부하고 허경영 선생님은 한국의 대통령 되는 것도 아깝다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겠대.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것이 생존 단계입니까? 안정 단계입니까? 애정 단계입니까? 존경 단계입니까? 자아실현 단계입니까? 자아실현 단계요. 모든 재벌이나 교수들이나 지성인들이 나중에 마지막에는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와서 있느냐? 천천히 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꺼세요. 나는 왜 와서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을 했냐?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재산은 70조인데 자기는 하루에 토스트 몇 조각이면 끝나거든. 그 죽을 때까지 먹을 토스트를 계산해 보니까 1억도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돈 쓸 거 없어. 뭐든지 그냥 프리패스야. 그럼 돈 쓸 일도 없어. 그럼 돈이 자기한테 왜 필요하냐 이거야. 그 사람 생각이 그래요. 그럼 뭐 집 문제 뭐 그런 거 조금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야, 내가 누군데 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 예. 이거를 빌 게이츠가 생각한 거야. 이와 같이 우리는 자아실현 단계에 와서 허경영을 만나서 안 만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나중에 내가 해결해야 안 해요. 몇 년 후부터는 허경영이가 여러분 65세 넘은 사람은 70만 원씩 주고 부부 140이 나와. 여러분 노후 문제는 허경영이가 간단하게 해결해요. 왜냐? 요 자본주의는 부익부가 계속되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구름은 올라가다가 요만큼 올라가다 내려와 안 내려와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 계속 올라가. 지금 이 시간에도 빌 게이츠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안 늘어나?
그럼 빌 게이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놈은 내 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늘어나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해도 한국 사람을 못 당해. 왜 그렇죠? 한국 사람한테 진 거야. 손정희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우리 저 조정희 교수하고 이름이 같아. 손정희. 그 손정희가 일본 최고 재벌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일본 재벌들이 결국 한국 사람 이민 온 한국 사람한테 져버린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손정희가 중국의 최고 부자를 만들어 안 만들어? 마윈을 만들어 안 만들어? 그 2천억 불 딱 주니까 그 사람이 또 중국의 최고 부자야. 그래도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일본과 중국의 최고 부자를 만들었고 일본의 최고 부자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계 경제를 흔드는데 손정희가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요? 자실은 명상. 어디 숨어가지고 조용하게 있지. 어디 나이트클럽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돈 쓰는 일 없어. 언제나 중국에 가면 티베트 같은 데 가서 산속에 가서 명상하면서 뭐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전부 돈이야. 돈. 그 돈 버는 거는 쉬운 중국이야. 그런데 자아실현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끝없는 욕구에 행렬해서 노동자들이 존경을 받고 싶은 경지까지 올라간 거야. 맞아 맞아요. 근데 비정규직은 어디에 있어요? 생존 단계에 있어. 맞아 맞아요. 비정규직은 생존 단계에 있단 말이야. 장가를 못 가. 돈이 월급이 적어서. 맞아 맞아요. 집이 없어. 그런데 민주노총은 어디 가요? 민노총은 존경 단계까지 가 있어 안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폭력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폭력하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도 폭력을 안 해요. 왜? 폭력하다 보면 쌀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것도 못 받아. 비정규직인 주제에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 버려요. 얘네들은 데모해도 모가지 날아가 안 날아가? 안 날아가는 철밥통이야. 철밥통. 그럼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에? 다 이해한다 이 말이야. 존경받겠다. 어? 자식들한테 나중에 존경받고 살겠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폭력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간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폭력. 아무리 영국놈이 총을 들고 설쳐도 우리는 총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 대신 총을 총으로 대결하지 마라. 평화적으로 해라. 그래가 인도가 독립돼서 안 돼서. 인도가 만약 무력을 했으면 영국한테 다 죽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총 쏘면 맞아주는 거야. 죽여라. 그냥 맞아주고 그 대신 우리는 폭력 안 써마. 그러니까 영국이 탐복을 해서 야 인도 사람은 젠틀하다. 인도 사람들 정말 양심적이다. 그 영국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맞아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생존 단계에 있는 비정규직도 참고 있는데 이 존경 단계에 있는 민노총이 다음 단계가 자아실현이니까 허경영 강의를 들어야 돼. 맞아 맞아요. 민주노총은 허경영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민주노총은 허경영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기 바랍니다. 다짜가 나오기 전에 박수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민노총 같아.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었냐 안 듣냐는 여러분 박수 소리가 신속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거를 비교해 주는 것은 인간들이 이런 비정규직 단계에 있는 생존의 단계에서 지금 허덕이는 국민이 70%야.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저출산 1위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앞으로 위기가 와 안 와? 그걸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은 그 직장마저 점점 없어져. 나중에는 비정규직 직장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농업 뉴딜. 실업자 한 500만 명을 고용해가지고 농산물을 대량 생산해서 자급자족하겠다. 북한이 1년에 곡물을 얼마 생산합니까? 북한이 1년에 생산하는 농산물이 얼마예요?
북한이 1년에 쌀 생산이 얼마예요? 모르겠습니까? 500만 톤이에요. 알겠죠? 작년에 북한이 몽땅 자급자족을 하고 남은 쌀이 31만 톤이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북한이 한 500만 톤을 생산하는데 북한 주민이 이걸 다 먹고 쌀이 작년에 31만 톤이 남았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수출을 해가지고 외국에 돈을 벌어야 쌀을 사올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수출이 스톱되면 어떻게 돼요? 곡물을 수입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곡물이 자급자족 되나요?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에? 저 부산항에 밀이고 쌀이고 노다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핵을 만든다 뭐 미국 놈이 죽인다 이래도 신경도 안 써. 왜? 우리가 외국에서 뭐 누구한테 뭐 물건 팔아가 뭐 돈 가지고 우리가 뭐 식량 사 먹냐? 아,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먹는다 야.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배짱이요. 응? 핵무기 제거해라. 아, 우리가 뭐 수출해서 먹고 사냐?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은 식량은 자급자족을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 홍보를 하느라 우리나라는 북한이 굶으면 죽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러나 북한의 실상은 통일부에서 통계 자료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북한의 실제 실상은 작년에 남은 쌀이 31만 톤이야. 자급자족하고도. 근데 우리는 수입 안 해오면 우리는 굶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몰락하면 큰일 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안 높아요? 이 사람들 수출 의존도가 제로야. 중국이 쌀 안 줘도 밀가루 안 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내. 그리고도 군인들이 먹어야 되니까 1년에 31만 톤은 항상 비축해나 안 하나? 비축해요. 다 먹고. 그래 북한이 1년에 500만 톤에서 550만 톤까지 생산하니까 쌀을 에? 얼마든지 자급자족 2천만 명이. 근데 우리는 쌀 생산이 갈수록 논밭이 김포들이 전부 쌀 나오던 데야. 곡창지대인데 전부 아파트로 바뀌었어. 전라도 가면 그 농산물 나오던 평야가 아파트로 막 바뀌어가. 지금 뭐하는 민족이야 우리는? 에? 뭐하는 민족입니까? 우리는 농토를 보존하고 젊은이들이 농업기술을 익혀야 되는 나라예요 앞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직장은 앞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점점 우리의 수출은 마이너스로 내려가. 그리고 중국은 점점 몰락해가. 미국도 몰락해 갑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된다부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부자가 올라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엄청 잘생기네. 농산물 100% 자급자족. 이게 1차 목표예요. 알겠어요? 1차 목표. 그래서 우리 쌀, 우리 밀가루를 먹어야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 미국에서 밀가루가 오려면은 석 달 걸려, 석 달. 그 방부제 도배를 안 하면 배 안에서 다 썩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밀가루를 다 먹는 과자나 모든 게 미국에서 온 거야. 우리나라 밀가루 밀농사 안 지어 지금.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 땅은 다 놀려버리고. 다 땅 주인들은 여기에 집 질 거야. 요거 토지, 요거 뭐 건설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 농사 지을 거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러면 우리 농토를 다 버려. 그래서 중산주의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중산층으로 만드는데 구름은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재벌의 돈은 계속 올라가. 맞아 맞아요.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돼 안 돼. 그래서 언젠가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해요. 그거 오기 전에 내가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는 나중에 미국이 지금 5%가 미국 재산의 90% 가지고 있어. 맞아 맞아요. 예. 미국 우리나라는 5%가 우리나라 돈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어?
그러니까 중산층의 돈은 중산층이 요새 붕괴됐잖아. 중산층이 빚쟁이가 됐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죠? 재벌한테로 갔어. 서민들이 전부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돈이 어디로 갔어? 중산층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요게 요리 갔다가 요리 올라가 버려. 그러면 재벌은 싹 걷어 가지고 해외에다 투자해 버려. 여기 우리나라 민노총, 민주노총 이거 너무 험악하다. 이래 우리나라 투자를 안 해. 그래 작년에 우리 기업들이 재투자하는 비율이 0%야. 0%.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시설 투자 안 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 재벌들은 계속 커져. 중산층 몰락, 서민 몰락.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에? 뭐예요 이게? 돈 잡아먹는 블랙홀이야 재벌이. 자본주의는 돈을 위로 끌어올리는 블랙홀이야. 그리고 다 올라가요. 그래 나중에 우리나라 돈은 화폐는 많이 찍었는데 한국은행에 돈은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돈이 없는 거야. 다 외국에 투자해버려.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벌어난 돈 가지고 해외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 그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바글바글이야. 그래서 장가 못 가고 생활 안정 안 되고 생존 안 되고 안정된 사람은 5%도 안 돼. 그러니까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다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강남 불패 신화도 사라질 거고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서가니까 내 말이 나중에 만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러나 확실히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탁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스톱돼 안 돼. 스톱. 부자들 돈은 중산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게 해야 안 해요. 네, 내려오게 해서 뭐 준다고요? 결혼하면 3억, 아기 낳으면 3천만 원, 65세 넘으면 70만 원. 그렇게 하려면 세금 제대로 걷어야 돼, 안 걷어야 돼? 재벌들 돈 제대로 내가 걷어 내겠어, 안 걷어 내겠어? 해외 투자 제한하겠어, 안 하겠어? 그놈의 돈이 그냥 위에서 밑으로 또 떨어져. 막. 그럼 여러분들 그 생활비를 써, 안 써? 또 제일 결정적인 게 국민 배당제 해, 안 해? 우리나라 돈이 전부 얼마라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 7경. 7경을 5천만 명을 나누면 얼마라고요? 에? 우리나라 가진 돈이 7경이야. 에? 그 7경은 돈이 많아 보여요? 에? 7경이 얼마나 되는 돈입니까? 에? 에? 요게 경이야, 경. 억조경 해자양 할 때. 에? 자, 요게 10의 68성이야. 그러니까 억조경 이럴 때 경 이게 우리나라 돈이 7경이야. 이게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얼마입니까? 돈도 아니야 이게. 돈이 아니 이게 경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억조경 이게 우리나라 돈이 전부 7경이야. 이게 숫자에 비할 때는 밑바닥이야 이게. 그런데 한 사람당 얼마라고요? 13억. 그러면 한 사람당 13억을 국가에 맡겨놨으니까 한 사람한테 1년에 배당을 얼마 준다고? 1%. 그럼 한 사람한테 1년에 1,300만 원. 맞아 안 맞아요? 5 식구면 얼마요? 5 식구면? 1년에 얼마요? 1년에 6,500이 통장에 꽂혀. 그럼 여러분들이 재벌한테로만 돈이 가겠어? 여러분들의 돈이 다시 돌아와. 돌아오는 거야. 그걸 만들어주는 거야. 어때요? 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만 3억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결혼해버린 사람도
배당금 받아 안 받아? 그러면 다른 사람 찍으면 배당금이 와 안 와? 안 와요. 그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내가 대통령 나갈 때 배 터진 사람은 다른 사람 찍겠지. 그러나 살아남으려고 하고 재벌들한테 무한정 재벌의 재산이 복식으로 늘어나는 걸 불이익 잡을 수 있는 자는 허경영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맞아. 이 자본주의의 병을 노동자 실컷 부려먹고 그 노동자까지 잡아먹어. 맞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 노동자까지 잡아먹으는 거야. 노동자들이 존경의 욕구까지 실현을 해야 못해? 못하는 거야. 존경의 욕구는 재벌들이나 실현하는 거지 노동자들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상균 같은 노조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잘 사는 사람들의 데모야. 잘 사는 사람들이 욕구를 좀 더 올리려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생계도 못하고 100만 원 받고 돌아다니는 비정규직 대학생은 방값이 없어. 혹시 가서 데모해버리면 방에서 짐 다 바깥에 던져버려. 그러면 집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애는 데모도 차마 못해.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돈 달라 소리도 못해. 그러면서 또 엄마 아빠는 늙어가지고 자꾸 얘야 네 직장이 뭐 어떻게 다니나? 다닙니다. 장가 가나? 장가 곧 가겠습니다. 그게 몇십 년이야 장가 가겠다는 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를 지금 희생시키고 있는지 알아요? 이 시간에도. 나는 눈에 불을 켜고 그걸 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손정이 같이 머리 좋은 이 우리의 2세들을 우리는 다 죽이고 있어 지금. 그래 나는 젊은이들 보면 고개가 숙여져. 그냥 젊은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 쳐다보면 나는 고개를 못 들어. 물론 사진은 많이 찍어주지. 웃으면서 찍어주는데도 가슴이 아픈 거야. 나는 하루에 사진을 한 1000명 찍어주는데 그 대학생들하고 막 사진을 찍어주지만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으면서 속으로는 가슴 아파. 얘들이 웃는 게 나를 보니까 웃지만은 내 안 볼 때는 얘들이 울고 있을 거야. 가슴 아파 안 아파요?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만 보면 고개가 숙여져.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나는 그래서 밤 12시까지 전화 받아 안 받아요? 하루에 몇천 통을 받아요. 그냥 머리가 지가 나요.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글을 한 줄 쓰면 또 전화, 한 줄 쓰려고 하면 또 전화. 이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전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경, 이거는 이 지구에서 있는 인간들의 돈이야. 나는 이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우주 전체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니다.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나눠주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중산층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은 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중산층, 요게 서민, 요게 재벌이. 돈이 상류층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거꾸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인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구는 옛날에는 인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잘 봐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인구가 요게 어린애, 젊은이, 노인이야.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요게 노인이야. 요게 젊은이야. 요게 어린애야.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인구가 요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 내가 몸부림쳤던 거야.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를 계속 만들어줘야 한다 해야 돼. 근데 안 만들 경우는 요렇게 돼버려. 노인 인구가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요? 그럼 요거 나중에 점점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어린애, 요게 젊은 사람, 이게 노인이야.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이래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는 서울이든 시골이든 가면 온 골목에 애들이야. 바글바글해서. 그래서 애들이 막 엄청 많았는데 요새는 애들 보는 것이 대통령 보는 것만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은 예사로 듣지 말아요. 내가 하고 나면은 나중에 어떤 행태가 되냐면 요렇게. 알겠죠? 요게 서민이야. 요게 재벌이야. 이게 중산층이야. 어때요? 좋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전 90%가 중산층이야. 근데 재벌을 다 없애면 되겠어요?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 술 퍼마시고 자기가 몽땅 망한 사람도 있겠지, 서민도. 그러나 이 서민도 그렇게 지금같이 가난한 서민은 아니야. 왜? 국가가
국민 배당을 해주니까 걱정 없는 서민이야. 지금은 때거리가 걱정되는 서민이야. 그때 이 서민은 배당이 나와요. 중산층은 뭐야? 일하는 사람들이야. 아, 내가 일하는데 월급 받는데도 배당이 나오네. 계속 돈이 늘어나 안 늘어나? 얼마 안 가서 은행 빚이 다 없어져 버려. 그래 안 그래요? 이런 희망을 안겨주는 지도자가 국가에 있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오늘 이야기에 내가 뭐 다른 관상이나 이런 거 재밌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한상균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욕구에 단계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민노총의 욕구는 상당히 존경받는 욕구까지 올라가는 욕구고 일반 비정규직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욕구야. 그래 안 그래? 그 욕구는 말을 못하고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잘 나가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내가 한상균 뭐 저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폭력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폭력이라는 거, 쇠파이프를 소지했거나 차에 칼을 소지했거나 폭력배들이 몰려다녔다거나 그러면 전부 무기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동네에서 그냥 가꾸물 가지고 폭력을 하고 조폭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걔들이 전부 집행유예로 나와. 그러면 신고했던 사람이 나중에 또 맞아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 폭력배를 신고했다. 그걸로 그 사람은 영원히 그 동네에 안 나타나. 무슨 이해가 갑니까? 패거리를 지어서 했다. 조직 폭력을 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집니다. 내 앞에서. 알겠죠?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폭력 행사를 했다. 그리고 사대문 안에서 서울특별시 안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다만 경기도의 공설운동장에서는 시위할 수가 있어요. 운동장에 프랭카드 쳐놓고 저끼리 하라 이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가서 공개해가지고 보도해 주겠지. 에? 그 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서울에 길을 막고 뭐 이걸 지금 우리나라 경찰청이나 대통령 마음씨가 너무 좋아. 나는 미안하지만 그런 집시법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러 갔다가 이렇게 해도 36개를 놔버려요.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요.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냐.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해 안 되겠다. 돈 가지고 달아나자. 지금 내가 하나 물어볼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김건문 답을 못했으니까 한 번 더 해봐요. 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야 되나? 미국이 감기 들면 우리나라 못 살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를 아니요. 또 틀렸어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다 가버려. 금리가 높은 데로 돈이 이동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 경제가 도탄이 돼.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조금만 더 보면 풍선 효과야. 센 쪽으로 다 가버려. 돈이라는 건 알겠습니까? 높은 데만 찾아다녀 돈이. 그러니까 가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식이 팔려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려. 이자 많이 주는 대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이자를 급히 올려야 돼.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또 다 주고 나는 거예요. 또 은행에 돈 갖다 주더라고 정신없어. 또 중산층이 붕괴되는 거야. 그게 뭐지 않았어? 또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중산층이 살아남을 수 없게끔 경제구조가 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아져 가고 있다는 거. 내 물 좀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에? 시험? 내 질문을 하나 해야지 되거든. 시험 하니까. 뭐 질문하려고 제가 왔는데 꼭 여기서 하려고 하면 안 보여.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이 분열을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중성자를 넣어요. 중성자를 넣어야 돼? 네. 물도 넣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맞췄네. 맞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러면은 하나라도 맡아야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 봉을 가운데 넣어 안 넣어요? 넣습니다. 넣고 여기에다 중성자를 넣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우리의 세포야, 세포. 모든 물질은 세포가 원자가 있어 없어? 예, 원자. 이 원자가 있는데 모든 세포의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어 없어요? 똑같아. 원자력 발전소와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원자력, 이 원자에 이게 원자야. 원자의 핵에는 이게 원자 핵이죠? 핵에는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습니까? 양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에? 중성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중성자를 넣으면 우라늄이 양자야. 알겠습니까? 우라늄이 양자 역할을 해. 맞아요. 그러니까 양자는 있는데 중성자가 없잖아. 그러면 중성자가 들어가야 핵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면 핵연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몸 세포도 이게 세포야, 세포. 세포 원자가 세포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안에 양자가 있어 없어? 양자하고 같이 들어있는 게 중성자야. 이 두 개가 중앙에 양자와 중성자가 같이 있어줘야 돼. 이게 중성자가 없으면 양자가 이어서 분열이 여기에 핵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들으나. 그러면 여기 중성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 움직여 안 움직여? 전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세포도 여러분이 왜 움직이고 있냐 하면은 이 원자 세포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핵이 있는데 거기 양자 중성자가 있고 요 바깥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어. 전자가 밖에서 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양자의 수가 2개면은 전자의 수가 2개가 돼야 돼. 항상 숫자는 일치해. 그러면 이 양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돌아서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우리 세포가.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이야. 돌고 에너지가 돌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도 요 중성자를 원자력 발전소도 빼버리면 원자력 발전소는 스톱이야. 전기가 스톱되죠? 스톱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성자와 양자가 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전자가 계속 돌물어서 이게 모든 이것도 양자와 전자 중성자가 돌고 있어서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도체야 반도체야 뭡니까? 요거는 부도체야 반도체야 도체야? 부도체죠. 이거는 전기가 안 통해. 부도체야. 반도체, 도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도체야 부도체야? 요거는 뭐예요? 도체란 말이야. 도체. 이거는 도체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거는 도체란 말이야. 도체인데 이 전자가 나와버리고 전자가 여기서 띵겨 나와버리고 자유자재로 돌아다녀버리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기야. 전기. 무슨 얘기야? 전기. 전기 에너지인데 내가 여러분한테 허경영을 불러라 그러죠. 그럼 허경영을 부를 때는 여기서 나오는 전기와 같을까 다를까? 이건 전기죠. 그죠? 이거는 전기라고 그래. 전기는 뭐냐면은 잘 봐요. 음이온과 양이온의 부조화해서 전기가 만들어져.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부조화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폭포에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보다 여기 물이 적어야 지역이 낮아야 여기서 전기가 발생해 안 해? 항상 부족한 쪽으로 많은 게 움직이니까 거기서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전기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밝은 불을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벌이야.
맞아 안 맞아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재벌에 있는 돈이 가난한 사람으로 올 때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걸 전기라고 밝아져. 근데 재벌이 일로 전기를 내려보내자. 여기 가난한 사람한테 재벌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 이게 어두워져 안 어두워져? 세상에 불이 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은 다 죽고 중산층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세포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야. 이 세포 원칙에 맞는 게 중산주의야. 무슨 이해가죠? 여러분들은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내가 뭐 깊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대충 내가 경제 원리도 원자 원리를 적용해야 돼. 알겠습니까? 원자 원리. 예, 원자 원리를 적용해서 이 폭포에 이 팔당댐에서 전기를 만들려면 팔당댐보다 낮은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럼 낮은 곳으로 물을 내려보낼 때만 전기가 나와, 안 나와? 물을 안 내보내면 불이 안 켜져. 그럼 물 가다 나면 그 전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양이온과 음이온의 부조화가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김 고모님이 재벌이다. 내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날 때 전기가 생겨. 여기가 부잣집 남자고 여기가 가난한 집 여자가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전기가 생겨. 스파크가 일어나. 왜? 가난한 사람이 자꾸 부자한테 접근을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부자는 조금씩 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거기서 서로 재미를 느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재벌이고 이 사람도 재벌이면 전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뭐하러 손을 잡아? 맞아요. 손정희하고 빌 게이츠가 만나면 전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손정희하고 김 고모님 만났다. 그러면 김 고모님아 우리 허경영이 좀 도와주자.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전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막 김 고모님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손정희 씨, 그 우리 허경영이 좀 도와줍시다. 막 이렇게 매달리겠어 안 매달리겠어?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근데 손정희하고 빌 게이츠가 만나면 니도 돈 있고 나도 돈 있는데 뭐 니 같은 놈 이 사람 말하면 서로 뭐 이래버려. 맞아. 거기는 전류가 제로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벌들의 돈을 어떤 기술적으로 그걸 걷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국민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지도자가 나오면 전기가 발생해 안 해? 발생하는 거야. 그게 돌고 돌게 해주는 기술이야. 그게 중산주의다. 이거 내 책이 이번에 나와요. 상당히 간단한 거야. 간단해서도 어려워. 이해가시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의 지구가 이게 지구야. 이게 지구예요. 전자가 지구가 또 전자입니다. 우주도 우리의 세포와 똑같아. 지구가 전자 맞아 안 맞아요? 핵은 뭐죠? 태양이에요. 그럼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아야 돼 안 돌아야 돼? 근데 이 전자수가 가장 안정이 되려면 이 부도체가 되려면 이 전자수가 부도체가 되려면 부도체가 가장 안정된 걸 말해요. 부도체가 되려면 핵에서 지금 여기 있는 전자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체에 있는 전자는 안정되어 있어 안 안정되어 있어?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안정되려면은 이런 거 유리, 다이아몬드, 거울 이런 것들은 부도체야. 부도체가 되려면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돼. 양자가 8개가 있어야 돼. 이거를 우리가 부도체라고 그래. 부도체. 알겠죠? 그러면 이 부도체가 되는 8개가 되는데 우리 지구와 태양은 8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놔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수성, 금성, 지구, 그래 안 그래요?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冥王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개야.冥王성은 사라졌어요.冥王성이 왜 사라졌을까 아는 사람? 흑행여의가 나타날 때冥왕성이 사라졌어요. 내가 지구에 올 때冥왕성이 멀리 가버려 보내버렸어 내가. 그럼冥왕성을 왜 보냈을까? 지구에 왔는데 내가 왔는데 왜 그걸 보냈을까? 핵은 8개에 맞아야 부도체가 돼. 이것이 무슨 시대냐? 8개가 됐을 때를 정력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옛날에 여기冥왕성이 있었어 없었어? 9개가 있을 때를 오역시대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때는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 가지고 23.5도로 기울어 가지고 지구가 떨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천왕 명왕성 이것이 없어지면은 지구는 궤도가 수정이 되면서 여러분의 정력 시대가 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우리 부도체는 언제나 전자수가 8개라야 부도체가 돼요. 전자수가 4개가 되면은 뭐요? 반도체야. 전자수 요거는 8개, 요거는 4개면 반도체. 전자수가 자유로워져 버리면은 도체가 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자수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자수가 지 마음대로 놀아 이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막 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감기 걸리나? 안 걸리죠. 안 걸려요. 병 안 걸려요. 이거 도체 부도체니까.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은까지 살아온 거는 오역 시대에는 뭡니까? 이 하도와 낙서가 반복되죠. 이 하도와 낙서 시대에는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도둑놈이 잘 살고 양심적인 사람은 거지가 되고 막 이런 게 이게 막 질서가 없는 시대야 이게. 에? 무슨 말인지 알죠? 맨 보면 막 안정화되면 그 다음은 여자 문제가 생기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또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헤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시대가 엉망이다가 이 명왕성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요게 멀리 가서 이제 요거는 빼버리죠. 예. 근데 내가 태어날 때는 명왕성이 그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는데 내가 오고 난 다음부터 명왕성이 멀리 돌려보내버렸어요. 알죠? 지금 명왕성은 굉장히 멀리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지구는 태양은 몇 개의 행성 가지고 있어요? 8개.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정력시대가 와서 안 왔어요? 이때 메시아가 오는 거야. 이게 허경영이가 도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지구 궤도의 태양 주변에 8개의 행성이 돌아다녀. 맞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8개의 양자가 존재해. 알겠죠? 그래서 이 8개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팔락이라고, 내 기독교 팔락 그랬죠? 불교의 팔락 이야기했죠? 이런 거 팔정도, 또 뭐 전부 팔자가 붙은 게 전부 진리야. 그게 여기에 8개가 도착한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예수 팔복 이야기 해야 해. 그러니까 모두 팔복 이렇게 팔이 붙어요. 알겠죠? 이런 것을 허경영이가 와서 완성을 해. 그래 여기 8개가 들어서고 여기에 8개의 위성이 태양을 돌아요. 그러면 항성은 무슨 별이야? 항성은? 그 항성은 무슨 별입니까? 우주에는 무한한 항성이 있어요. 저 우리 학생. 항성은 무슨 별이야? 항성은 태양. 그러니까 태양인데 어떤 별을 우리가 항성이라고 그러냐? 행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항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그것도 맞긴 맞는 말인데 항성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해야 돼. 외부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항성이 아니야. 그리고 위성이야. 알겠죠? 항성은 지 자체가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 지 자체에서 빛이 나가야 돼. 생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태양은 생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 그리고 전 우주에 있는 황성은 전부 생 다이아몬드야. 북두칠성도 생 다이아몬드야. 북두칠성도 항성이에요. 자기의 빛을 자기가 내. 북두칠성이 태양빛을 받아가 빛내는 거 아니야. 저 북극성 태양빛 받아가 빛내는 거 아니야. 저게 전부 다이아몬드야. 생 다이아몬드야. 자체 빛을 내요. 맞아 안 맞아? 저 먼 은하계 먼 데서 빛을 내는 별들은 전부 생 다이아몬드. 빛을 내는 그 항성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행성은 뭐예요? 행성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항성의 빛을 받아야 돼. 달도 행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가 이 8개의 행성으로 이렇게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력시대가 왔다. 그 점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왔냐.
이게 무슨 시대예요? 무동시대예요. 유유상종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잘 살아야 되는 시대. 이게 중산주의야. 알겠죠? 중산주의 경제로는 상당히 어려워. 여러분한테 내가 강의해 주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물리학 법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시간상 너무 뭐 그리 깊게 할 수 없어. 자, 그러면은 요 양자, 예, 요 양자와 요 양자의 차이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김고모님, 김고모님 하나 맞췄지? 양고모님. 요 양자와 요 양자의 차이가 뭐예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쪽 양은 그 빛을 발하니까 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쪽 양자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거는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는 물질의 최소단위야. 소립자. 무슨지 알죠? 예. 이거는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자와 중성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이 양자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는 무슨 말을 줄이는 거요? 에? 이 양자는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자인데 이 양자는 양성자의 준말이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 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요게 들어있어야 원자 핵이 되는 거야. 어? 요 양자는 원자, 분자, 뭐 소립자, 그 소립자 하나의 그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전자도 양자에 속해. 전자도 양자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예? 그 혼동하지 마라 말이야. 예? 혹시 혼동할까 봐서.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한자로 바꾸면 무슨 자입니까? 한자로 바꾸면 무슨 자죠? 자본주의 원리를 한자로 바꾸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잘 봐요. 암세포는 쉬지 않고 성장하는 거야. 자본주의는 빌 게이츠 재산이 올라가다가 멈춰 안 멈춰? 계속 올라가. 그걸 막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본주의는 암이 되는 거야. 암. 그런데 김고모님을 만약에 우리가 김고모님을 만들 때 하늘에서 인간을 만들 때 20살에 성장을 멈추게 안 해놨으면 키가 한 1kg 정도 됐겠죠? 그래 안 그래요? 20살까지 자라는 그 속도가 계속 자라봐. 키가 엄청나게 자랐을 거예요. 그 키를 일정 기간에 가서 딱 스톱시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 김고모님 세포는 암이 아니야. 맞아 맞아. 6번만 분열하면은 사라져야 돼. 다시 또 세포가 나와서 또 6번 분열하고. 그런데 김고모님 세포가 안 죽고 계속 늘어나는 걸 암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대장에 암이 있다고 하고 암이 요만한 놈이 나타났다가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얼굴에 암이 있는 사람 혹이 이렇게 커. 자꾸 자라. 그냥 무한정 자라는 걸 암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이 자본주의는 브레이크가 있어 없어요? 무한정 자라는 거예요. 무한정.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칼막스는 암이다. 암이다. 너희는 지금 자본주의를 좋아하고 뭐 그러는데 언젠가 너희는 공산주의한테 패배할 거다 이러잖아. 그러나 공산주의한테 패배는 안 하지만은 나중에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암덩어리를 적당한 시기에 자꾸 줄여줘. 그러면 정상세포가 돼야 안 돼?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좋은 건 줄 알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중산주의. 돈이 일정량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돈을 못 가지게 하든지
어떤 통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일정 이상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오든지 해서 없는 사람들 비부채를 싹 갚아준다든지.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이건희 재산이 10조 원이 됐다. 그런데 이건희가 막 투자한답시고 해외에다 막 투자하면 우리는 손해야. 맞아요. 우리나라 돈이 자꾸 해외로 나가니까. 그러면 10조 원 이상 되는 돈은 자본주의지만 그 이상 되는 건 세금으로 다 걷어와야 돼. 맞아. 그런데 대통령만 바뀌면 재벌들한테 세금을 줄여줘가지고 연간 100조 정도씩 깎아줘. 맞아. 나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 200조 정도 더 늘어나게 해. 맞아요. 그 사람들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게 세금으로 다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 맞아요. 그걸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재산은 적정한 시기에 멈춰요. 더 벌어봐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사람한테 술 한잔 얻어먹으면 세금 깎아주는 거야. 얻어먹는 놈이 누구야? 국회에서 돈 만드는 사람들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이상한 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세무사도 세금법을 헷갈려 해. 복잡해. 이제 그런 거 없애요. 알겠죠? 단순하게 딱 만들어서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딱 통일해. 그래서 저 사람이 세금 몇 %, 재산이 얼마 정도 늘어나, 그럼 그 나머지 세금으로 다 들어와. 어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암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계속 돈 많은 사람들은 롯데는 150층을 올렸지만 그 돈이 계속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미국에서 백화점, 저기도 백화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지. 중국에다 백화점. 지금 롯데가 중국에 백화점 만들었죠? 근데 거기다 몇백억씩 500억씩 막 돈을 쳐박는데 그리고 그 시설 투자가 몇 조 원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중국 사람 먹고 살지 우리나라 그 돈 혜택 보나? 없어요. 세금 어디다 냅니까? 중국에다 내요. 예? 그 사람이 이익금으로 받아오는 돈은 쥐꼬레이만큼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거 다시 가져옵니까? 안 가져와? 그쪽 은행에 넣어버려. 어디? 재투자해버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빼빠지게 돈 모아주면 백화점 재벌 회장은 그 돈 싹 가지고 중국에다 투자해버려. 그럼 우리나라는 계속 실업자만 생기고 중국은 고용이 계속 늘어나. 맞아. 여러분들은 이 무서운 경제 원리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포 물리학에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무식한 정치꾼들이 우리 국민을 거지를 만들어 가고 있어 지금. 내 눈에 보여요. 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암적 존재다. 이걸 우리가 좋은 보약을 잘 먹으면 약이 돼, 안 약이 돼요? 근데 그걸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가 좋은 제도인데 자본주의에서 이 암을 막는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면 중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90%가 중산층을 만드는 거예요. 제세유화의 정신이고. 제세유화지. 그거를 실현할 자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이론을 따라가. 그래가지고 알라를 믿는 자들이 나한테 찾아서 고개 숙여. 나중에 이 알라가 진짜 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리고 결국 모든 서구에 있는 열강들이 허경영 앞에 딱 이 사람은 하늘에서 와서 우리 인류에게 중산주의를 만들어주고 서로 물질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능력이 없는 자는 특별히 공무원으로 써주면서 약자들을 먼저 보호해버려. 그래 안 그래요? 지능이 낮은 사람은 일단 공무원에 단순직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안정된 직장을 줘야 돼. 그 사람들 놔두면 사회 폐인데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여기 가서 쫓겨나고 저 가서 쫓겨나고 뒹굴도 쫓겨나다가 나중에는 폐인 되잖아.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쌍해. 그 부모가 허경영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나면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고 장애인이고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 사람들은 안정된 공무원 아주 그 단순직이라도 그런 데 다 고용을 해줘가지고 안정되게 생활이 되게 해주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암을 고칠 만한 의사는 있는데 경제적인 암을 고칠 만한 의사가 눈 비비고 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고 나면 그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 되는 게 괴로워. 지금은 길에 다니면 하루에 한 1000명씩 막 사진도 찍어주고 여 양복에 여기도 이렇게 되고 막 여기도 이렇게 되고 막 그러잖아.
그래 나는 옷이 막 전신의 여자들 화장품이야.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뽀뽀하고 셀카 찍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좋지 청와대 가면 좋겠어요? 청와대 들어가면 거기는 생지옥이야. 에? 맨날 비행기 타고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생지옥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사진 찍어주고 나 이런 게 재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대통령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면은 우리 국민들 다 거지 되는 거야.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야 좀 늙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예 질문하세요. 예, 그 자본주의하고 지금 시장주의, 예. 자본주의라는 말을 저희들은 이제 예. 통상적으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이제 시장 경제지, 시장주의지.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러죠. 그런데 시장주의의 근본이 자본주의예요. 법률 용어가. 법률 용어에는 시장주의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그 동반 성장론을 이렇게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야당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동반성장이라는 언어는 경제 논리에 존재하지가 않아. 자본주의는 이익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양보할 수는 없어요. 엄청난 경쟁을 하게 해놓은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예? 무한 경쟁이 그게 정상이에요. 무한 경쟁인데 그 수입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조세제도를. 이게 중요한 거지. 무한 경쟁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시장주의라는 건 저 사람이 물건 파는데 못 팔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그 말씀이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의 3대 주권, 국민의 3대 권리, 국민의 5대 권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의 5대 권리에 첫째가 뭐죠? 청구권. 어? 청구권. 참정권. 참정권, 사회권, 사회권. 어? 자유권. 자유권, 평등권 이렇게 있어요. 맞아, 청구. 그러면은 이 5대 권리 중에 자유권이 있어 없어요? 잔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이렇게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 경제의 자유야. 그러면 이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사, 결사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에? 종교단체도 만들 수 있고 사상단체도 만들 수 있고 사단법인도 만들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출판도 할 수 있고 언론도 만들 수 있고 표현도 할 수 있고 양심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8개 자유가 자유권에 들어있어. 이게 국민의 5대 권리야. 국민의 3대 권리. 국민의 3대 권리. 국민의 3대 주권. 뭐 이런 식으로 헌법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데도 시장 경제에서는 이 자유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통제해요. 그게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어. 맞아, 맞아요. 야, 너그 대기업은 백화점 얼마까지 좀 쉬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소기업 제품은 대기업이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해. 무한 경쟁은 경쟁인데 국가가 법률로 일정한 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동반성장은 없어. 그건 자본주의 원리도 아니고 시장경제 원리가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한 사람은 망해. 동반성장을 이야기한 사람이 서울대 총장 맞아 안 맞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문 닫았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한 경쟁을 해야 기업인들이 눈동자가 똑바로 서고 올라가. 그 다음 돈 번 걸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딴 문제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장을 법적으로 공정한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국가가 헌법을 일부 통제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비슷한 거 있죠?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거 있죠? 금융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정한 언론을 통제해줘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청구권은 뭐죠? 청구권이 뭐죠? 내가 물어. 청구권 아는 사람? 국민이 내가 13억을 국가에 맡겨놓은 주주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이 한국에 5천만 명이나 하는 주주야. 대한민국에. 그 대한민국 주식회사 재산이 7경이야. 7경에 대한 주주 맞아 안 맞아요? 그럼 그 사람 주고 가진 게 13억이야. 그 사람이 5인 가족이야. 그럼 돈이 60억이야. 그래 안 그래요? 60억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어 없어? 그 내가 쫄딱 망했다. 국가에서 야 내 생계비 내놔. 그럼 국가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지가 될 수가 없어.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니까. 내 쫄딱 망 그건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13억 맡기는 건 내 가족이 5식구야. 쫄딱 굶게 생겨서 한 달에 얼마 내놔. 그럼 국가가 주는 거예요. 알겠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부자인데 거지로 착각하고 차 안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60억이 뭐 부자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 한 가족이 몽땅 자살을 한다고 돈 없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청구권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에게나 있어. 참정권. 대통령 나갈 수도 있고 투표할 수도 있고 사회권. 모든 회사 마음대로 이제 사회권. 사회활동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건 뭐예요? 평등권. 우리 집을 여기 있는데 어떤 데 빌딩을 짓네? 해를 가리네? 야 이거 일조권. 나도 해를 받을 평등한 권리가 있어. 그러면 걸려 안 걸려 저 사람?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일조권을 돈 주고 사야 돼. 그래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좀 봐주세요. 얼마 줄래요? 우리 평생 해를 못 보는데. 그러면 5억 줄게요. 그러면 5억 받고 그냥 허가해 줘버려. 민원을 취소시켜버려. 그러면 그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평등권을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3대 권리는 뭐예요? 투표권, 참정권. 아니지. 3대 권리요? 3대 국민의 3가지 권리. 그 여러분들의 3가지 권리가 있어. 국가에 주장할 수 있는 거. 요거는 꼭 알아놔야 돼. 내가 항상 강의해 줬는데 잊어버려요? 저 우리 박 회장님. 그거는 3대 주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3대 주권은 주인으로서 권리. 내가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열쇠. 그게 뭐예요? 투표권. 내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임명하는 거야. 여러분이 대통령을 임명하게 돼 있잖아. 그 투표권. 그 다음 뭐예요? 저항권. 내가 선출해놨는데 말을 잘 안 듣네. 그러면 야 우리 세금 너무 비싸니까 못 내겠다. 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저항권. 그 다음에 저항하는데도 계속 더 심하네. 혁명권. 그러면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끄집어 내려버리고 국회 해산시켜버려. 그러면 그게 혁명이 되는 거야. 프랑스 혁명 알죠? 혁명. 그래서 그 혁명권. 국민은 자기가 뽑아낸 대통령을 스스로 혁명을 해서 끄집어낼 수 있고 자기가 뽑아낸 대통령이 야 KBS 시청료 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못 내. 그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네. 그러면 대통령을 바꿔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럴 때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날 경우에는. 그래 안 그래? 요게 국민의 자기가 뽑고 자기가 해고시킨다 소리야. 자기가 대통령을 뽑고 자기가 다시 바꾸시켜버린다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의 주권이야. 국민의 주권. 근데 국민의 권리는 행복 추구의 권리. 국민의 3대 권리가 뭐예요? 행복 추구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 인간 존엄의 권리, 인간적인 권리. 또 절대 공평의 권리. 이 3대의 권리는 행복 추구의 권리는 1조건, 인간 존엄의 권리 1조건, 절대 공평의 권리 1조건. 1조건은 요 세 군데 다 걸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60세, 65세 이상 20만 원씩 주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안 주면 그건 걸려 안 걸려? 권리죠. 절대 공평의 원리에 걸려. 공평의 원리가. 인간 존엄의 원리에 자 장애인인데 생활비를 안 주네. 걸려 안 걸려요? 인간 존엄의 권리에 걸려. 행복 추구의 권리. 우리 집이 낮다고 해서 옆에 큰 집이 돌아가 해가 안 비친다. 그러면 행복 추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 얼마든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시장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언어야. 그래서 그걸 공산주의의 언어라고 그래. 예, 공산주의. 공산주의 언어. 동반성장. 재벌이 성장한다고 해서 꼭 중소기업이 똑같이 성장한다. 뭐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 알죠? 그냥 동반성장이란 말은 경제 용어도 아니고 그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있는 사람이 양해를 해준 거나 그걸 세금을 국가에서 많이 걷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반 성장한다? 그러면 제약회사들이 큰 제약회사는 적은 제약회사하고 동반 성장해야 되네? 그거 안 그래요. 외국에 가서 계약해가지고 5조 원을 벌어서 한미약품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사는 갑자기 성장해버린 거야. 맞아요. 근데 다른 제약회사하고 동반 성장을 하자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이 국민을 달콤하게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건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건물 위에서 분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동반 성장해? 죽기 사기로 분양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어디에도 원가 고스트 낮춰야지. 납품업자한테 원가 고스트 낮춰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많이 줘가 그게 국민으로 돌아오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기업인끼리 성장을 서로 통제한다? 동반 성장한다? 그 언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언어를 이야기한 사람은 대권 가도에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니까. 네? 그렇지만 나는 공정한 분배를 세금으로서 조절하겠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경쟁은 무한 경쟁으로 두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나고자를 갖다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젊은이들이 애당초부터 헤매고 다니는 걸 나는 반대해. 안정된 직장을 줘서 결혼해가 애 낳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먼저 살려내야 돼. 이해가시죠? 그건 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래서 동반성장 이야기할 때 내가 알아봤어.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모종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야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방성장을 들고 놓은 사람이 있었어. 서울대 총장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박근혜가 그때 위기에 몰려 안 몰려? 그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박근혜가 어디입니까? 세종시 문제를 동반성장 주장하는 사람 발목을 잡아 안 잡아요? 뒤집어 엎어버리잖아. 그게 박근혜가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동반성장 이야기하니까 중소기업들이 저 사람 뭐 어쩌고 일쌌다가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타나려고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를 견제하려고 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에? 그러나 말이 되는 걸 가지고 들고 나와야지. 동반성장은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 원리예요. IQ 430은 여러분보다 1억 배가 좋잖아. 근데 요새는 또 600이라고 그래. 요새는 방송에서 내가 IQ 600이래. 그래요. 좀 올라갔어. 430이 바라볼 때 동반성장 얘기하는 사람은 동반 탈락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양반은 이상한 여자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물러나게 돼서 맞아요. 하여튼 그래가 그 핑퐁 게임에서 그 자가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야.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인데 모종의 정치 암투에서 밀려나왔지. 근데 그 자가 내난 그 하도가 잘못된 거예요. 맞죠?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우리 이제 식사를 가야 되니까 나오세요. 나오시고